조가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2월 5일 오전 11시입니다. 내일 2월 6일이면 의대 2,000명 증원이 촉발한 의료대란이 벌어진 지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의료 현장 곳곳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K의료의 혜택을 입은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먼저는 자신들의 미래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맡길 수 없다면서 저항했던, 그리고 처단 대상으로까지 몰렸던 전공의 분들, 그리고 의대생들, 그리고 지금도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모든 의료인들 너무나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의료대란 1년이 만들어낸 지금의 현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2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위기를 의사수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더 늘리는 정말 폭탄과도 같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단 한 번에 1시간 회의를 통해서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는 의사수 부족의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라든가 왜곡된 의료 수가 체계라든가 이런 다른 데 원인이 있다. 의사수가 부족한 게 원인이 아니다. 의료계는 이렇게 반발했으나 어떤 제대로 된 협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단 1시간 회의를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의대 교육 역사상 기존 정원의 65%를 이렇게 한꺼번에 늘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편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정책이 얼마나 과학적 근거도 없고 절차도 하자투성이인지는 더 이상 오늘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전공의들이 이 정책에 반발하면서 의료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료 현장의 가장 밑바닥을 지탱하던 주당 88시간 노동을 견디면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이 수련 과정을 버티던 전공의들이 이 정책에 반발해서 떠났습니다. 왜 이들이 사직할 수밖에 없었느냐? 정부는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 개시 명령, 진료 유지 명령, 각종 명령을 남발하고 경찰부터 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러니 전공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직밖에 없죠. 사직서 제출하고 다 의료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아직도 지금 제가 여러 루트로 물어보면 전공의들은 아직도 강경합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이미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의대 정원 몇 명 수정하는 것으로는 저희들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런 전공의들 현재 몇 명 남아 있을까요? 자, 1년 전에 211개 수련병원에서 수련하던 전공의 숫자 13,531명이었습니다. 현재는 1,171명만 남았습니다. 전체의 8.7% 수준입니다. 자, 전공의들 13,000명에 이르던 전공의들이 1,1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건 뭘 말할까요? 인턴부터 레지던트 3, 4년 차까지 아직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의사 양성체계, 수련체계가 완전히 박살났다라는 겁니다. 자, 자신들을 가르쳐줄 레지던트가 없는 마당에 다음 인턴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니 이 공백, 자, 그래서 수련체계가 망가짐으로써 발생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 의료의 대가 끊긴다라는 겁니다. 특히 필수과, 그중에서도 심장혈관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공의 사직으로 역시나 전문의 배출마저 급감해 버렸습니다. 자, 전공이 없으면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꾸려 나가겠다. 자, 이 윤석열 정부 큰 소리 쳤지만 이 전문의조차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전공이 이 수련 과정을 거쳐야 전문의가 되는 것인데 전공의가 없으니 당연히 전문의도 줄어들겠죠. 얼만큼 줄어들었을까요? 자, 지난해 11월에 마감된 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한 숫자가 총 566명이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몇 명이었느냐? 2024년도에는 배출된 전문의 숫자 2,727명이었습니다. 해마다 2,700, 2,800, 2,900명 정도의 전문의가 배출이 됐었는데, 자, 올해 몇 명 배출된다? 566명.
정말 이게 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위기입니까? 문제는 필수 의료 살리겠다라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필수 의료가 정말 전문의 배출 절벽입니다. 자, 신경과, 그리고 뭐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전부 뭐 2자리, 1자릿수대로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전문의 배출이 이렇게 안 되면 당연히 이어지는 세부전공 수련을 이어가는 전임의 지원도 또 끊길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 이렇게 전공이 그리고 전임의들이 없어짐으로써 그 공백을 메꾸던, 현장에서 그 공백을 메꾸던 사람이 누굽니까? 의대 교수 전문의들이죠. 이 전문의들도 정말 지쳐서 줄 사직이 이어졌습니다. 자, 지난해 국민의힘 그 보건복지위 소속 한지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자, 전국 대학병원 88곳에서 사직한 전문의 숫자가 2,757명입니다. 2,757명. 이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뭐 개원하든지 아니면 더 대우가 좋은 2차 병원, 뭐 다른 전문 병원으로 다 옮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이 의료 공백이 정말 심각하다. 지금 뭐 정부에서는 기존 뭐 수술 치료 건수가 기존 대비 한 70%까지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문제는 중증 환자들입니다. 지금 의료 현장이 전부 하향 고착화되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중증 환자에 대한 정말 전문 치료가 제대로 되느냐, 이게 안 되는 게 정말 향후 아주 심각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역시나 의대 교육 현장이 철저히 망가졌다라는 것이죠.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65% 늘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 의대 교육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저질러버린 정책이죠. 의대 교육은 다른 교육과 완전히 다릅니다. 시설, 인력, 장비, 예산, 게다가 의대생들이 실습할 병원에 대한 준비까지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교육인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 없이 그냥 막 질러다 버리다 보니까 자, 당연히 교육이 돌팔이 교육 될 수밖에 없죠. 이에 저항하면서 의대생들 휴학계 던지고 다 나갔습니다. 지난해 18,000명의 의대생들이 휴학했습니다. 자, 이들이 돌아오면 올해 24학번과 25학번이 더블 합쳐지면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 듣는 이게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지금 의료계에서 요구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정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졸속 정책이었는가를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대생들 휴학했다. 이건 결국 뭘 말하나요? 의사 배출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올해 배출된 신규 의사 수가 몇 명이었느냐? 269명에 그쳤습니다. 269명. 해마다 2,900명, 3,000명씩 배출되던 숫자에서 약 8.8%에 불과한 269명에 그쳤습니다. 2,900명이 배출되어야 하는데 이게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269명의 신규 의사 배출만 되었다라는 거죠. 의사 수 늘리겠다라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전부 축소시키는 이런 현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 배출이 안 되면 당연히 연이어서 전공의 배출 당연히 안 되고 심각한 것은 군의관, 공보의 공급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휴학한 의대생들 중에 그냥 공보의 군의관 하기 싫다, 나는 18개월 현역으로 다녀오겠다, 입대한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군 의료 공백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좀 더 보시면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 때문에 나간 혈세가 얼마가 날아갔느냐? 3조 3천억 원의 혈세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자,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자료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 공백 대응에 최소 3조 3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미 그 예비비에서 2,040억 원이 지출이 되었고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에서 2,196억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여러 문제를 막느라 투입된 이 지원금이 1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자, 이뿐 아니라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았죠. 지방, 특히 지방 대학병원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들, 이들에게 건강보험에서 선 지급된 급여가 1조 4,840여억 원, 1조 4,800억 원이면 이건 이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될 국민 세금이 3조 3천억 원이 나갔다. 심각합니다. 자, 이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초과 사망자 문제입니다. 초과 사망자,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한 환자 수가 몇 명이냐? 자, 동아일보 보도 보시면 3,136명에 이른다. 그것도 지난해 6개월간 분석한 결과입니다. 6개월간 발생한 초과 사망자가 3,136명이다. 이걸 1년으로 확대하면 9,000명, 10,000명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한 10년간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한 통계인데 6개월간 3,136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 자, 동아일보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서 보시면, 자, 부분적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초과 사망은 전국이 9,000명이 빠져나간 대형 병원들이 주로 담당하는 응급 그리고 중증 진료 분야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자,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 중환자실 가동률이 24% 줄어들자 응급 환자 사망률이 10.5% 높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병원 진료가 필요한 요양병원의 고령 기저 환자들 피해도 컸다. 올 1월에는 경기 성남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84세 환자가 상태가 나빠져서 인근 대학병원 6곳을 전원 시도하다가 숨지는 일도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과 사망자 숫자는 앞으로 더 분석 자료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년에 3,000명, 이게 1년으로 확대하면 9,000명, 10,0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한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이런 황당한 정책이 혈세를 날리고 이런 죽지 않아도 될 이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이라는 거죠. 자, 의료대란 1년이 만들어낸 현실이 이렇습니다. 문제는 이 의료대란 1년이 지금 이렇게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해결될 기미가 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얼마나 더 망가질지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